2024년 10월 3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에는 뭐 가산집합이랑 가산집합이랑 이거 뭐지 칸토어 집합이랑 뭐 이것도 뭐지 브랄셋이랑 이야기 해봤는데 일단은 맨날 하던 대로 처음에 저 한번 정의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그 저번 연희수 시간 때 제가 그 위상이랑 시그마 필드랑 이야기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상부터 이야기하면 그 위상은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집합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임의의 인덱스 셋에 대해서 인덱스 셋의 원소 i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각 이 i의 합집합은 다시 위상에 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1, E2가 위상에 들어가 있다면 E1, E2의 교집합도 위상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그마 필드 얘기를 해보면 그 시그마 필드는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집합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전체 집합은 포함되어야 되고 만약에 임의의 원소 E가 그 시그마 필드의 원소라면 임의의 원소 E의 여집합도 시그마 필드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약에 그 각 n마다 각 n번째 시그마 필드의 원소가 있다면 그 시그마 필드의 원소의 n번째 합집합도 다시 시그마 필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 네. 네. 혹시 다른 분도 저기 외워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보렐 시그마 필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좀 틀리시면 같이 지적해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전체 집합 S를 잡고 이제 S에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위상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집합 S의 전체 그 멱집합의 부분 집합인 위상이 아까 전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위상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그 집합 S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시그마 필드의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멱집합의 부분 집합인 시그마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때 멱집합 같은 경우는 위상인 동시에 시그마 필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그 집합, 뭐라고 설명해야 돼? 적어도 하나의 그 토폴로지를 위상을 포함하는 시그마 필드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어, 그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상을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필드를 교집합을 했을 때 이 교집합을 한 시그마 필드도 우리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시그마 필드고 따라서 위상을 처음에 정의한 위상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시그마 필드를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합니다. 약간 다들 납득이 되는 정의인가요? 사실 그래서 정의만 보면은 그냥 위상 공간을 정의를 하고 그 위상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라고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연희수 시간에 저번 시간에 나온 대로 증명을 해야 하는 정의인 것 같아서 약간 그때 엄밀한 건 아니지만은 그 채널지기 님이 하신 것처럼 네, 접근을 해봤습니다. 혹시 피드백 해주실 분? 혹시 말씀해주신 부분을 간추리면 그 위상 T라고 했을 때 그 T를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필드들의 교집합을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네,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였는데 좀 네, 길어졌어요. 네, 저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레 시그마 셋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게 정말 애매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거의 몇 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뭔가 몇 집합과 그 전체 집합 사이에 중간에 어떻게 끼어 있는 그런 대소 관계가 포함 관계가 이제 돼 있는 그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저도 되게 낯선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림 그려보고 싶은데 도대체 그림 어떻게 그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도 그럼 일단은 외워는 걸로 가야겠습니다. 어, 저는 약간 그림을 그리기 직전 단계로 좀 가장 쉬운 예시를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희가 다루려는 그 위상 공간이 이제 R,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그러니까 그 열린 구간의 합집합을 위상 오픈셋으로 보는 좀 그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보레일 시그마 필드가 어, 어떤 게 보레일 시그마 필드인지 약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좀 직관이 전설적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거는 그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이트보드. 예. 전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예, 근데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보렐 시그마 필드를 사실 왜 쓸까도 되게 궁금한 주제인 거이거든요. 왜 멱집합으로 그냥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시그마 필드이면서 토폴로지도 포함하니까 그냥 있는 거 쓰면 편할 텐데 왜 굳이 가장 작은 걸 골라야 되는지 가장 큰 걸 골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네,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생 그 하실 말씀 좀 이게 좀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도대체 그 아, 아예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컴퓨터 환경에서 대충 써보겠습니다. 예. 어, 이거 뭐야? 화살표가 나오지? 잠시만요. 어, 제가 약간 말하려고 했던 가장 간단한 예시에서 브레이 시그마 필드가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음, 그리고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라는 거는 이제 그 AB의 임의의 합집합이 오픈셋이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그 보렐 시그마 필드를 만든다고 하는 거면 이제 시그마 필드의 이제 거기에서 일단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 전체 집합은 R1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이 들어가야 하니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냥 진짜 벤 다이어그램을 아예 벤 다이어그램?
이제 그릴 수 있으면은 그, 그 예를 들면 이제 동그라미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그거를 이제 위상이라고 치면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소들을 넣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집합도 넣을 수 있고 전체집합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셋들의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그마 알지브라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위상을 포함하는 시그마 알지브라를 생각할 때, 그 원소들에 해당하는 여집합부터 일단 먼저 다 또 넣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마 알지브라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스탠다드 토폴로지보다는 큰 게 그려서 그 바깥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픈셋의 여집합이면 클로즈드 셋이니까 그거 원소로 넣고 그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인데 어차피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음, 토폴로지 안에서 임의의 오픈세트 합집합의 여집합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레스에 넣고 아니, 시그마 알지브라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약간 원소가 한 세 개, 네 개 있는 그런 집합에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네. 저희가 다 그 그림 자체로는 전부 그려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음, 추상적으로 예, 네.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의견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막 원소 뭐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크게 클로즈 셋, 오픈 셋 이런 식으로만 원소처럼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옆에다가 옆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처음 음, 음. 어 그냥 쓰면 되는군요. 예,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멱집합이라는 게 가장 크게 정의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원소 취급이니까 이렇게 한 점이 이렇게 S가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S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에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불러야지? 윤님? 네. 선생님 이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최이윤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냥 멱집합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게 되나 지금? 근데 굳이 멱집합을 전부 다 따지진 않아도 될 것 같은 예, 게 예, 예. 어차피 우리가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실수의 멱집합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 오픈 인터벌들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저기 시그마 필드의 성질을 적용하면은 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저희가 뭔가 받아들이는 토폴로지나 시그마 필드의 정의상 약간 부분 집합이어서 뭔가 전체를 가두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확실히 그렇게 아래에서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사실 뭘 해보고 싶냐면 이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주어진 실수에다가 보레 시그마 필드 다시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주어진 실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레 시그마 필드를 만들면은 보레 시그마 필드의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보고는 싶어요. 음, 일단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오픈 인터벌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오픈 인터벌들의 그 합집합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거는 이런 거죠. 이것도 들어갈까? 이것도 들어갈까?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제가 생각한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이제 이 T를 말씀하신 대로 그 스탠드 토폴로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잠시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오픈 셋인데
가장 기본 단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뭐 합집합을 어, 이런 식으로 이미 오픈 세트 합집합을 얘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애들과 어, 그런 애들의 여집합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아까 썼던 대로 이게 뭐 이런 거. 예. 얘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시그마 알지브라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 파워셋에는 들어가는 걸 찾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건 또 들어가기도 하니까 좀 그런 거 구별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음, 안 그래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요거 밑에다가 써볼게요. 보렐 시그마 필드에 뭐가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요것도 들어갈 거고, 네, 모든 싱글톤 셋은 다 들어가긴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싱글톤 저 원소 하나를 빼면은 오픈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 원소 무한대 해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러한 싱글톤들을 언카운터블하게 많이 모아놓은 게 보렐 시그마 필드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카운터블은 당연히 만족이 네, 되니까. 카운터블은 그 시그마 필드의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네. 언카운터블하게 많이 모인 것도 들어갈까? 라고 어, 생각해 봤어요. 안 안 들어갈 것 들어가지 않을까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모든 언카운터블하게 모은 것이 항상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안 들어가는 것이 존재한다일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아, 네, 이제 언카운터블하게 이렇게 싱글톤 셋을 모은다는 거니까 사실 어떤 말씀이신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 약간 그 큐 같은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네. 근데 Q는 카운터블리 네, 맨이잖아요. 네, Q는 그쵸. 카운터블이죠. 네. 무리수, 그러네요. 무리수가 되겠네요. 예. 네. R-Q 같은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음, 아, Q도 들어가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그러네요. 네. 이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들어가. 그러면은 근데 무리수는 그럼 Q의 여집합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들어가는 것 아, 같고,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물음표. 제가 요거 될 수 있겠다. 실수해서 유리수 뺀 거. 음, 근데, 저는, 근데 그 여집합이니까 들어가는. 또 그런가? 그쵸, 네. 네, 제 손은 또, 네. 예, 그러네요. 그럼 이게 그 전, 언카운터블인데 여집합도 언카운터블한 케이스는 안 들어가겠는데요. 그렇네요. 재밌는데요, 이거? 그럼 선생님, 언카운터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언카운터블 한 게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안 들어가는 언카운터블 썸이 있나? 약간, 근데, 근데 그런 집합을 사실 상상하기도 저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일단 무한대가 일단은 아직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아, 무한대, 예, 예. 무한? 무한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익스텐디드 아래에서 약간,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저 잘 몰라가지고, 약간 아, 아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이제 저희가 무한대, 뭐 이런 그 실수를 이렇게도 정의하는데,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약간 이 클로즈드 이 내분, 이렇게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네. 네, 아직은 저희가 그런
확장 실수 체계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그 전체 예를 들면은 뭐, 왜안 돼? 네, 이게 R이 얘인데 얘가 이제 아이고, 얘가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는가? 예, 이게 궁금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R 전체가 들어가냐는 질문이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거 자체요. 아, 무한대요. 네.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저도 예, 음, 저희 과정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길이 얘기할 때는 무한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무한대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그 보렐 시그마 필드 얘기할 때는 무한대는 안 넣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척도를 얘기할 때만 이제 무한대가 언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은 X의 여집합도 그 뭐지? 그 뭐냐? 저 오픈 인터벌의 유니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면은 그럼 똑같은 얘기는 그럼 Q도 그럼 Q의 여집합도 오픈 인터벌의 여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 그럴, 그렇지는 그렇겠네.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무리수는 결국에는 그 오픈 인터벌의 집합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나요? 약간 이미 T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T의 공리를 신경 쓰지 않고 시그마 알지브라의 그 공리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약간 그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한 번만 그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저도 해놓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뭐가 뭐 원소가 하나가 들어가면 그 여집합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시그마 필드를 정의할 때 그거 뭐지? 그 오픈셋의 유니온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오픈셋의 유니온으로 정의한 게 맞나요? 오픈 인터벌의 아비트럴 유니온으로 토폴로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Q는 그러니까 Q는 시그마 필드의 원소인 거잖아요. 일단은 네. 그 이게 토폴로지의 원소는 아닌 건가? 토폴로지의 원소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네, 않을까요? 왜냐면은, 토폴로지의 음, 원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싱글레톤이 네. 애초에 그 네. 오픈셋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소 하나만 있으면 이건 클로우즈드이기 때문에 음, 아닐 것 같은데 그 실수해서 원소 하나를 뺀 게 오픈이기 때문에 여집합을 가져야 된다는 시그마 필드의 조건에 의해서 이런 싱글톤 셋은 토폴로지에는 안 들어가지만 음, 시그마 필드에는 들어가죠. 사실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음. 저 여기 궁금한 것에 대한 케이스를 하나 찾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요거 이런 상상 해봤거든요. 그 인터벌을,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인터벌을 언카운터블하게 많이 모은 것도 보렐 시그마 필드에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정말 한 줄로 끝내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답해주셨냐면은 인터벌에는 항상 유리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유리수는 기껏해야 카운터블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벌을 언카운터블하게 많이 모을 수는 없다. 음, 라고 답을 음, 해주셨어요.
인터벌 하나마다 유리수 하나가, 그쵸. 무조건 유리수가 들어가는데, 그런 인터벌을,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한 인터벌을 언카운터블하게 많이 모은다는 거는 유리수가 언카운터블하다는 얘기인데, 그 모순이니까. 아, 아, 굉장히, 약간 되게, 약간 듣고 되게 놀랐어요. 예.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좀 킥이네요. 예. 예. 음, 그래서 이게 보레시건 필드에 뭐가 들어갈까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런 것들 다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이 합집합 다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기껏해야 카운터블하게 많은 것들만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써야겠다. 그럼 들어가는 것 요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클로즈드 인터벌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A, B랑 A, B 요것도 다 들어갈 거고 또는 들의 합집합도 들어갈 거고요. 아, 들의 어, 카운터블 합집합도 들어가. 카운터블 유니언도 들어갈 거고. 진짜 안 들어가는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인터벌을 사용하지 않고 예. 언카운터블하고, 그다음에 그 여집합도 언카운터블한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을 못 하겠는.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인터벌들을 언카운터블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디스조인트하게 언카운터블하게 모을 수는 아, 없다니까 만약에 언카운터블하게 모으면 실수 자체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런가? 약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약간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음, 뭔가 지금 뭔가 저기 함정 같은 데에 자꾸 이렇게 개미지옥 같은 데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인데 분명히 이것도 언카운터블하게 많잖아요, 실수가. 네. 근데 이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써볼게요. 0,1에서 Q를, Q를 뺀 것. 이런 거.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무리수를 다 모은 것. 음, 그런데, 음, 들어가지 않나요? 이건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그, 근데 이거 왠지 시그마 알지브라의 조건 이용해서 그 집합 연산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0,1은 당연히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도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 아, 있는데 그 네네네. 파이네트 네, 교집합도 시그마 아, 알지브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맞네요. 이게 음, 저거네요.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랑 이거의 합집합, Q, 합집합 1에서 무한대까지의 여집합이네요. 아, 이게. 그쵸? 네, 네. 그쵸? 예. 그렇네요. 예. 애시당초에 뭐 0하고 1을 자체가 일단은 토폴로지에 들어가 있고 위상에 들어가 있고 네, 그거가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 있고 네, Q도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죠. 네. 네네네. 진짜네요. 안 들어가는 게 뭔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러게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언카운터블하게. 아니, 이 언카운터블이란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카운터블, 제가 안 그래도 저기 슬랙에다가 잠깐 올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양수를 언카운터블하게 더하면은, 언카운터블하게 많은 양수를 더하면 항상 무한대가 되냐라는 네. 질문에 그 이재왕 선생님이 그 아이디는 EWW라고 쓰시는 그 이재왕 음,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한 글자로 네라고 네, 써주셨거든요. 네, 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부터가 저는 되게 생소해서 제가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인터벌을 언카운터블하게 모을 수 있냐? 라는 질문에 그 답을 해주셨던 분. 그분이 또, 그분이 저의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언카운터블하게 뭐 더해본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끼케만 사실 파이나이트 카운터블하게 뭔가 그래도 적분을 한다는 거는 카운터블하게 더하는 거니까 그쵸. 카운터블까지는 해봤을 텐데 언카운터블하게 뭔가를 해본 적은 네, 없네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웬만해서는 들어가는 것 같고, 안 들어가는 예시들이 있긴 한데, 비탈리 집합,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또 뭐죠? 그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은 네, 약간 공유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아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네. 뭐라고 그- 검색하나 비탈리 집합. 네, 그래서 그 두 실수의 차가 그 유리수라면, 유리수라는 거에 대해서 동치 관계를 주면, 네. 그래서 그것들에서 대표 원소들 하나 뽑은 집합을, 그거를 이제, 네, 그거 맞습니다. 나무 위키에 보고 있는데 아, 아, 이 또 동치가 나오네요. 이, 이게 결국은 저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또는 그, 보렐 시그마 필드에 안 들어가는 게 뭘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저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넌 메저러블 셋이랑 연결이 되는 음,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길이를 잴 수 있는가를 저희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길이를 잴 수 있다는 거와 언카운터블을 어떻게 좀 엮어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음, 제가 좀 찾아보기로는 저희가 약간 이 보렐 시그마 필드의 저희가 그 보렐 시그마 필드를 도입하는 게 결국엔 이제 적분 가능한가에 대해서 적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은 것들을 이제 그 보렐 시그마 필드를 도입한 이유라고 채널지 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적분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길이를 잴 수 있다는 말과도 같으니까, 약간 뭐 y는 1 같은 그런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치면 결국 길이를 재는 거나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싱어필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엔 적분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길이를 잴 수 없는 것이다. 약간 좀 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는 거리 함수라는 건 확실히 정의를 알아서 아는데, 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 건가요? 어, 그걸 아마 어려운, 배우는 게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 근데 이게 진짜 예, 그게 측도 아닌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이 점이 길이로 사실 그 이제 확률이란 것도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그 한 점이 나올 확률이 0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0인 것들을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랑 엮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차널지기님 계속 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뭐든 얘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길이가 저희가 은근슬쩍 쓰고 있다 보니까 약간 약간 방향성에 보면 이것도 확실해야지 음, 않나 싶어가지고 네, 사실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예, 특도와 길이의 일반화라고. 연희수가 실석학 수업이 돼가고 있네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던 것 음. 같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언제나, 예.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이 fx와 px 간의 관계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제 적분 혹은 이제 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뭔가 다뤘었잖아요. 사실 그냥 fx는 px라는 함수의 도함수, 정확히는 cdf라는 함수의 도함수처럼 이제 다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시그마 알제브라와 이 fx 확률 밀도 함수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예시가 레퍼런스의 예시에서 확률 공간의 예시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번 쪽 보면서. 확률 공간의 예시 여기 노트에 있는 것도 저 한번 좀 보고 싶기는 했는데, 어, 라돈 니코딤은 뭔가요? 전 라돈 니코딤이란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압니다. 저도요. 저도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그 정성민 선생님께서 그 궁금해 하셨던 게 이제 그 CDF랑 그 덴시티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공리 티오렘이 이제 음, 라돈니코딘 티오렘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거를 이제 적분 내에서 이제 쓰는 건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확률을 집합에다가 확률을 주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정확히 이 확률을 줄면 이렇게 적어야 되나요? 여기 아무튼 이렇게 실수로 0부터 1 사이로 뭔가 대응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인터벌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실수에서 인터벌에서 대응이 되는 애들은 확률을 주게 되면은 뭐 어떤 값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A부터 B까지 자꾸 왜 이러지? fx, dx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싱글레톤을 이렇게 밀도함수 구조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그냥 이제 학부 때 되게 기초 통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0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fx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fa 값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있겠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네요. 그게 랜덤 변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A에서의 값을 주는 게 네. 랜덤 변수 또는 그 우리가 PDF라고 부르는 그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거 노트에 있는 정의 보면서 생각했어요. 노트에 있는 저는 정의가 네. 그 랜덤 변수가 함수인데 샘플 스페이스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샘플 스페이스 S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했지 이 R이 확률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샘플에다가 어떤 값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라고 부르는 거는 S가 아니라 그 S 실제로는 시그마 필드의 부분 집합, 원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통 이상을 줬기 때문에 이 시그마 필드에 들어가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여기 봤듯이 이런 뭐 싱글턴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인터벌일 테니까 우리가 확률을 주는 것은 이 인터벌을 이벤트로 봤을 때 이 각각의 인터벌 또는 이벤트에다가 어떤 실수값을 주는 거고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실제로 그 PDF를 그려보면은 만약에 뭐 정규분포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의 값 이게 이 높이가 확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신 그래서 이 커브가 뭐냐? 그러니까 확률은 요 면적일 텐데
환율이 면적일 텐데 그럼 이 커브는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왠지. 음, 네. 근데 그게 바로 요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 S에서 R로 가는 요거. 아, 근데 제가 뭔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결국엔 저희가 쓰는 게 이 역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이제 x 인버스 a의 이게 저희가 구하게 되는 확률이고 적분하게 되는 값이 아닌가 싶어서요. 얘가 이제 어떤 인터벌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F에서 약간 랜덤 변수와는 좀 결이 다르게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실수를 이제 이 함수에 들어가는 어떤 실수를 줬을 때 이 얘와 대응되는 사건을 찾게 해주는 게 샘플 스페이스 정확히는 시간필드의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서 대응을 시켜주는 거지 이게 fx와 관련이 있나? 사실 이거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부터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요약하면 랜덤 변수는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의 얘기고 그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측도와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덴시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PDF의 정의를 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 CDF와 PDF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PDF는 뭐지? 도대체 저는 항상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정기분포를 생각하면 되게 그냥 식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괴랄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자주 봐서 익숙해진 거지 그거를 음. 어떤 예.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그 확률 랜덤 변수가 이제 맨날 연속 함수의 일반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사실 저희가 뭔가 PDF나 아니면은 PMF 확률 질량 함수만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서메이션이랑 인테그랄로 다 해결이 가능한데 이제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확률 변수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x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그리고 뭐 1부터 이제 뭐 한 10이 나오는 거는 유니폼 분포를 따라서 뭐 6분의 5 뭐 각각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은 6분의 1 확률로 나오고 1부터 10 사이에는 이 나머지 값들로 랜덤하게 배정을 한 그런 분포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PDF가 어떻게 될까? 아마 정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일반하기 위해서 랜덤 변수를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약간 비슷하게 한 점의 확률 값이 있는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음. 그 한 점의 확률 값이 있으면 뭔가 모순이 된다고 했던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떤 차이가 왜 안 되는지 같은 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주사위 눈을 던지는 건 확실히 그 점에서 줄 수 있는데 이게 주사위가 아닌 연속일 때는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사위인데 이제 한쪽에 면이 이렇게 있고 주사위가 이렇게 둥글게 생긴 거죠, 한쪽은. 근데 어느 약간 쪽에 지구 접할까? 상반구, 하반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예, 딱 그렇게 해야 네. 되겠네요. 네, 이런 느낌을 딱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는, 저기요. 네. 그 한 점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1을 딱 주면 될 것 같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역시,
어, 그러게요. 그래서 막 디렉 델타 분포 이런 것도 들은 적 있는데 한 점에 좀 확률을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식의 구간을 잡고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0을 잡고 이렇게 그러면은 유니폼 분포를 어, 이렇게 준 다음에 입실론을 계속 줄여 나가면은 네, 그럼 그랬을 때 PDF가 뭐 발산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던 그런 거를 좀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갑자기 불편해진 게 있는데 저게 랜덤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은 값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기는 연동변수 함수다고 하니까 아, 그쵸. 예, 그죠. 변수인데 실제로는 함수인 그런 이름은 잘못 지은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약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수는 값인데 그러니까 값이니까 원소에 대응시킬 수 있거든요. 함수라고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처리할 때는 변수로 처리하는데 좀 수학적으로 자세히 보려고 하면 함수가 되는 게 약간 원래 그 자연수 같은 것도 그냥 수인데 막 자세히 보면 뭐 집합이고 그런 것처럼 좀 수학적인 관점을 취하면 우리가 원래 그냥 붙여진 이름은 가장 일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 같고 수학적인 맥락으로 가면 사실은 알고 보니 함수 요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돌고 돌아서 좀 센 것 같은데, 예, 혹시 다시 연희수와의 뭔가 궤도? 흔히 서유기의 궤도로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사실 뭐 별 상관없어가지고 예. 음, 뭐 적당히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궁금한 거 이야기할 시간이 아, 뭐 연희수에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예. 그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이거 방금 그 서재용 선생님께서 변수, 왜 수가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동전 던지기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앞면 뒷면이잖아요. 근데 그 앞면 뒷면을 가지고 뭔가 그냥 이렇게 영어로 치면은 헤드 앤 테일 이렇게 하면은, 어, 그거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려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냥 수로 변환시켜주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하고 1로 대체를 시켜주는 게 이 랜덤 변수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물론 또 제대로 설명을 다시 가다듬어서 해야 되겠지만 단지 어떤 직관을 놓고 생각한다면은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저번에 이제 연희수 마지막 시간에 물어봤던 건데, 그 정규분포의 샘플 스페이스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얘 정규분포를 이제 이렇게 가정하면 얘는 확률 변수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면은 결국 이 값들은 R에서 나온 거고 이제 S가 있어야 될 텐데 얘도 그럼 실수인가? 그럴 수도 있고 X랑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는 뭔가 언카운터블한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헤너지기님은 별로 알바 아니다 약간 이렇게 실제로는 관심이 별로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잘 모르는 거다 약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걸 딱 보면서 실수형 변수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언카운터블한 뭔가의 집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랜덤 변수의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할 때 일단 확률 공간도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실수가 있고 실수의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도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공간이랑 그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까지는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각 R의 공역이 R이고, 그다음에 R의 보렐 시그마 필드도 있을 때 이것의 각각의 보렐 셈마다 그것의 인버스가 F에 들어간다. F도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라 가지고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로 가는 함수 약간 그렇게 가는 느낌인 거죠. 네, 그래야 되겠네요. 생각과 EF도. 근데 어, 약간 F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고르게 같긴 되나요? 한데, 네, F는 그냥 아, 그냥 그냥 시그마 시그마 필드. 알gebra 아니 네네네. 근데 뭐 아까 전에도 처음에 했던 질문이지만, 왜 보렐 시그마 필드를 그러면은 사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여기 그, 실수 공역의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 이전에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 F를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딱히 제약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많이 쓰고 익숙하게 쓸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측도가 가능한 가장 작은 시그마 알지브라로 가는 그런 게 아닐까요? 음, 그러면은 그 보렐 시그마 필드면 무조건 측도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와,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를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사실 근데 애시당초에 제가 자, 이거 확인하고 제가 좀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고 시그마 알지브라를 이제 있다고 정의할 수 있으면 그 두 개의 순서쌍을 식도 가는 공간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출신이 그 수학과가 아닌 출신이어서, 예, 아, 저도 아닙니다. 또, 아하, 예, 예. 측도 가는 공간. 저 이거 정의 보다 보니까 조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요 확률 공간을 실수 전체라고 하고, 어, 어, 잠깐만요. 이거 펜이 왜 이렇게 가늘지? 됐다. S를 만약에 실수 전체라고 하고, 그리고 뭐지? 그럼 F는 그냥 실수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시그마 필드잖아요. 근데 시그마 필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네, 이렇게 하면은. 그 위쪽에 있는 동전 던지 예시로 출발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합니다. 아, 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전 비슷하게 주사해가지고 해보고 있었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장 간단한 예시인 것 같아서 동전 던지기가. 아, 네, 네. 좋습니다. 아마는, 그러면 동전 하나 던지는 거죠? 약간 예, 전 써본 일단 하나만 거라서. 던져봅시다. 자, 이제 네. 하나 던지고 잘 되면 두 개 더 던져보죠. 동전,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H랑 T일 거고, 네. 어디서 그리고 계시죠? 안 그리고 있습니다, 아, 아직. 그렇군요. 네. 어, 그리지 말고 제가 써볼게요. 이게 그리니까 잘, 저기, 잘 안 그려져가지고.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는 헤드랑 테일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필드는 이렇게 되는 네 개죠. 그냥, 공집합이랑. 그냥 봐줄게요. 파워셋 전체 다. 네. 네. 파워셋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잠깐만요. 파워셋 기호 어디 있죠? 안 돼. 파워셋 그냥 네. 기호가, 파워셋 기호가 어디 있지? 아니요, 사실 네 개 다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네. 공집합 기호를 제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네요. 자, 그냥, 그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랑 H랑 T랑, 아이고, H,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P는 4개를, P, 어, 공집합은, P, 공집합은 0이고, P, H, 이렇게 해야 되죠? 는, P, T는 2분의 1이고, P, H, T는 1이고, 요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시그마 필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얘를 F1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그마 아, 필드도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시그마 필드요. 일단 가장 쉬운 거부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거랑 다른 건 하나밖에 안 떠오르는데. 저도 그 공집합이랑 네, 전체집합이 들어있는 얘밖에 안 들어오는데 근데 제 기억에 시그마 필드가 개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카디널리티가 있었던 것 같은데 2에 2에 2승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2가 익스포넨셜은 아닌 거죠? 아, 네. 아, 약간 예. 이거의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집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렇게 네, 집합을 네, 한 네. 카디널리티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시그마 필드가 4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개 어, 넣을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가 다 아닐까요? 아니, 8개인가, 지금? 그러니까 저도 별 두 개, 예. 8개 한번 이 레퍼런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F1만 가지고 올 때는 한번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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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랜덤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쵸. 근데 이제 네. 여기서는 여기 랜덤 변수의 공역이 R이 아니지 않을까요? 또 그러네. 근데 상관없지 않나요? 그게 상관없을 것 R이건 같은데요. 아닌 아마 게, 공역은 R이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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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네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합도 어, 사실 맘대로 줘도 될 것 같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를 어떻게 줘야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주면 되나요? 보렐 토폴로지를 시그마, 네네네. 토폴로지를 먼저 상관없구나. 그거는 상관없나요? 근데 그냥, 네. 저기, 아래 보통 이상 주고, 그거 이용해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 만들었다 치고,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R의 각 보렐 셋마다, 그러니까 그, 0, 1 어,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에 다, 근데 그거는 측정돼, 잠깐만. 근데 이 케이스는 되게 트리비얼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시그마 필드가 그 파워셋 전체니까, 이제 인버스 이미지는 무조건 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인버스 이미지는 그냥 거기로 들어가는 샘플 고르면 되는, 저기 샘플, 이벤트 고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0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들의 원소들을 다 공집합으로 매칭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각각의 모렐셋 B마다니까 B를 제가 만약에 1로 주면은 그러면 X 인버스 B는 1로 쏘는 거니까 H 뭐 이렇게 요게 될 거고. 그쵸? 맞나요? 맞죠? 맞나요? 아니 그 그냥 H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혹은 T거나 네. 왜냐하면 HT가 같이 나오려면 0 네. 보렐셋을 0일로 둘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걸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이게 아닌가? 제가, 예, 예. 네. 지금 네. X가 S에서 H랑 T에서, 잠시만요. 그러네. 잠시만요. 네. 아, 갑자기 굉장히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X 자체를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에 그 H를 넣으면 뭐 1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네. X의, X의 정의역은 S니까 네. H를 넣으면은, 뭐 1이 되고 뭐 0이 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1이라고 XT 써볼게요. 네, 예. 네. 그러면 XT 예. 하고 그거를 이제 0으로 준다. 네. 네. 근데 제 생각에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이제 어 사실상 영일도 각각의 개별 원소들이고 그게 다 R의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1에 대한 X의 역상은 이제 그냥 H가 되는 거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했으니까 0, 1의 합집합의 역상도 가능한데 그때에 이제 역상의 그러니까 합집합의 역상이 H하고 T가 같이 함께 나온 S가 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B가 1이면 X의 1의 B는 H고 근데 이제 얘를 B1이라고 할게요. 근데 B1이 1이고 B 뭐 0이 0이면 이제 사실 이 친구도 이 보렐셋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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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상 자체가 성립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어 얘도 여기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주어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x를 랜덤 변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 요 x의 t도 1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요 1의 역상은 h랑 t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1로 B를 1로 잡고, 네. 네.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저기 들어가잖아요. f에. 근데 비교. 근데 이럴 때는 개별 원소의 확률 값이 필요가 네. 정의가 될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이지 않는 네. 이 원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방금 확률 변수를 그렇게 잡으면. 아, 뭐지? 이거 뭐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걸 찾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확률 변수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네. HT의 확률만 있으면 되지 얘네 두 개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필드를 이렇게 몇 집합으로 잡을 필요도 없고. 음,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 조그만한 시그마 필드만 있어도 충분히 정의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게 약간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되게 혼란스럽네요. 그 시그마 필드를 얼마나 크게 잡느냐가 그 확률 변수에 의존하는 그렇게 되려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면은 그러면 그럼 확률 변수를 그렇게 되겠네요. 확률 변수를. 저는 사실은 네. 되게 나이브하게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이 X가 뭔가 PDF나 PMF일 거다. 그래서 당연히 X의 저기 함수 값들을 전부 다 더하면 1이 돼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확률 어, 변수가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랜덤 변수라는 그냥 정의를 처음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실수로 간다? 그럼 이 함수가, 이 랜덤 변수라는 함수가 뭔가 그 PDF나 PMF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뭐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이 X의 함수 값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1이 나와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랑 전혀 아예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를 지금 깨달아가지고 약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성훈 교수님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아, 랜덤 변수 자체는 확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확률 자체는 어쨌든 그 랜덤 이 변수로 만들어지는 어떤 대표되는 이벤트들을 측도한 거니까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또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성 네. 함수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약간 네,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음, 같아요. 네네. 합성함수라고 말씀하신 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X 자체가 함수잖아요. 네. 예, 샘플 스페이스, 저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할 표본관에서 이제 R로 가는 함수인데, 거기에 그 함수에 다시 그 P라는 그 측도라는 함수를 또 줘서 저희가 결국엔 그 값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이제 합성 함수로 본 거고, 지금 혹시 이 말씀인가요? 이 B라는 보렐셋에다가 요 인버스를 주고, 그럼 이게 시그마 필드의 원소일 테니까 여기에다가 이 P라는 함수를 씌우면 이게 어떤 확률이 된다. 약간 그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R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X가 있어서 근데 실제로 확률을 계산할 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R로 가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X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2라고 한다고 뭐 대충 어떤 값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 A라는 이 포인트에서 여기로 먼저 한번
간 게 이제 x 인버스가 되고 뭐 b 이런 식으로 적히고 여기에서 다시 계산이 되는 구조니까 실제로는 이 두 개만 왔다 갔다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 채널지 교수님도 굳이 S를 아까 전에 그 정규분포 얘기처럼 얘를 고려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뭔가 따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약간 결국에는 샘플 스페이스가 뭔지는 알바노라는 게 실제로는 계산이 이렇게 두 개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합성함수처럼 생각을 하려면은 이 합성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걸 보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합성함수 항상 존재한다라는 게. 아, 제가 약간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결국에는 그 이런 이렇게 실수해서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코도메인에서 한 점 혹은 구간을 잡았을 때 그거와 대응되는 그러니까 척도를 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근데 저희가 자꾸 그 이제 이런 상황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헷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쪽이든지. 샘플 스페이스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방금 합성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도 이 샘플 스페이스를 잡지 않고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랑 척도를 바로 연결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 아닐까요? 저 왠지 이 그림 좀 더 잘 그려보면은 뭔가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게, 왜 이 그려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약간 이런 어떤 그림이 필요할 것 같냐면 여기 S가 있고, 그다음에 우린 어쨌든 우리 대부분 S보다는 여기 PS에서 놀잖아요. 아, PS도 아니지. F에서 놀지 참. 여기 S가 있고 S로부터 어떤 인듀스 되는 F라는 그 이벤트의 집합이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있고, 여기에서 그 여기 0,1로 가는 P라는 확률 척도가 있고,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랑 또 보렐 시그마 필드는 그 이 확률 공간이랑은 또 상관없이 또 만들어야 되는 무언가이고, 그쵸? 네, 그쵸? 그렇게 되겠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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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워지게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약간 여기 S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S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시그마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시그마 필드로부터 이 0,1로 가는 어떤 P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 실수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실수 집합으로부터 인디스 되는 그, 보렐 볼을 시그마,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네, 이상이 있고, 보통 이상으로부터 또 인디스 되는 그 요렇게 쓰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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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고래 이런 시그마. 보렐 시그마 필드가 있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잠깐만, S에서 R로 가는 건데, S에서 정말 몇 단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S에서 R로 가는 어떤 여기로 함수인데 이 함수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 R의 각 보렐 셋마다 이것의 어, 역상이, 네, 네. 그러니까 R의 보렐 셋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부분 집합일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죠? 네. 네. R의 부분 집합의 역상이 그러면 F에 역상이 여기에 속해, 네, F에 속하는데, F가 결국은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가는,
여기로 그쵸 먼저 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네네네. 먼저 그게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화살표를 제가 그리려고 아, 하다가, 아, 네. 그리려고 하다가,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F의 이렇게 원소라는 게 했으니까, 결국은 S의 부분집합이니까, 아,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아,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거. 여기서는 한 점으로 표현되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저 좀만 더 추가를 해보면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제 시,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CDF인가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헛소리인 것 같고. 뭔가 살짝, 저는 사실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라돈니코딘 정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이게 그래서 뭔가 이 윗줄이 아이고 왜 안 돼? 이 윗부분이 이거 안 돼. 또 안 나오지? 됐다.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저희가 이걸로 이제 끌어내려와서 여기서 계산을 한 거를 가지고 윗부분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확률의 큰 틀이 아닐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그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 P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P는 하나도 안 쓰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 P가 좀 개별적으로 대응이 돼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X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자, X의 치역이, 여기 있군요. X가 그러면은, A 이런 식으로 제가 주서 어떤 값이 나왔다면, A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네네. 이 A와 대응되는 어떤 그 X의 인버스 A가 여기에 있는 거고, 뭐 실제로는 얘랑도 음,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P를 줘서, 그럼 여기가 이제 K가 돼서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음, 느낌이 것 같네요. 음. 근데 최현직이 님이 하는 말씀이 그 이벤트에 대해서 값을 부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위에 라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그 실수에서 모렐셋을 잡았을 때 그 모렐셋의 잠시만요. 다시 보면서 얘기해야겠다. 프리 이미지 인버스가 네, 이벤트인 네. 것. 네. 인버스 이미지가 그, F의 어떤 원소인 것인데, F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률 축도를 줬으니 결국은 이게 여기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가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 버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네네네네네. 그 실제로 관심 네, 없다고 한 부분이 이건데 뭔가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동전 던지기 예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네네네. 음, 이런 정규분포랑도 뭔가 좀 매칭이 잘 안 되고 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부분은 뭔가 연산을 정의하는 거 아닐까요? 예, 음, 네. 그런 거, 예. 정선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지기님이 이 S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 랜덤 베리어블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걸 찾았으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친구만 이제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의가 잘 돼 있으면은 이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느낌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야 제대로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와, 아, 이렇게 아, 강성호 선생님 심오하네요,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강성호 선생님 그림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이 그림 진짜 도움 많이 되네요. 저 그림 조금 바꾸고 싶은데, 이게 T랑 B랑 나눠서 그리지 말고, 어차피 B는 T의 그 부분집합이니까, 뭐 요거를, 지우고 이거 네, 옮기는 게 안 됐나? 네. 요거를, 아니, 그냥 이렇게 그리려고요. 예. 요거, 크게, 그 아래 위상으로 T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위상을 포함하는 예. 아, 어떤, 그, 브레셋? 이렇게 네. 만들죠. 그러니까, 혹시 이 F가 CDF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최은 선생님. 아, 그, 아이고. 저희가 이제 그 CGF, 그러니까 이건 제 그냥 잘 모르니까 혹시 너무 심각하게 드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 이것도 결국에는 그 칙도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어떤 확률을 알고 싶다고 할 때 어떤 이벤트들의 확률을 알고 싶다고 할 때 랜덤 변수를 통해서 하면은 뭐 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아이고 잘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F잖아요. 네. 뭐 어떤 그냥 단순하게만 하면 뭐 A 이렇게 해서 F가 정의가 뭐 0에서 A부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0부터 이거를 뭐 B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0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이 아마 이제 이 함수 값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아마 이게 아마 예를 뭐 Y라고 하면 이게 아마 Y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그, 힐체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잖아요. 아마 네. 이게 이렇게, 이거 예. 그래서, 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어디 갔지?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 이 F와 P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군요. 얘가 예, 예, 확률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이 아, 자체가 일단 확률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함수값 그쵸. 자체가 확률이니까, 예. 음, 네. 뭔가 이제 기본적인 뭔가 고등학교나 혹은 대학교 이제 학부 수준에서 배울 때 뭔가 F 이제 뭐 X A라고 할까요? 저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게 뭔가 이제 정의가 되는 예, 그렇죠. 예, 예. 그쵸?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전에 한 점을 정의했는데 이제는 뭔가 구간을 정의를 하게 된 거면 네. 어떻게 여기에서 그래도 점일까요? 점인가요? 여기서는 이 보렐 실수의 보렐 시그마스에서는 근데 점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쵸? 네네. 아,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방금 보여주신 대로, 뭐, 이거를 알고 싶으면은, 사실상, 이것도 이제 사실 여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얘에서, 예, 예, 아, 이거였구나.
얘를 빼면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이 점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구간들이 먼저 나왔을겠네요. 그런 오픈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구간들이 어쨌든 뭐야 뭐야 뭐 시그마 알지브라의 원소들이라고 하면은 그 연산을 통해서 점을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시그마 알지브라에 정의된 대로. 음, 네. 그래서 아, 보면 볼수록 예전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진짜 르벡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이 칙도라는 개념을 발견한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저한테. 네. 자꾸 저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CDF가 자 이거 왜 이러지? CDF 같은 경우가 그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정의역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네 여기에 이렇게 씌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x는 a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픈셋 혹은 이제 우리가 오픈셋은 아니고 좀 뭔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은 닫힌 오른쪽만 닫힌 혹은 뭐 이렇게 x는 a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다 이러면 오픈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싱글톤도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이, 이 확률에서 이 확률을 빼는 방식으로 네, 정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이해가 네. 되는 음, 그래서 계속 오픈셋과 관련된 얘기들을 진짜 심오하네요. 아, 올해 간만에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그죠? 저희 혹시 레퍼런스 뒤에 약간 CDF의 정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 음, 아, 그러네. 혹시 그 붙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그 앞에 부분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겨가지고 뒤에까지 사실 감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어. 지금 저만 안 보이네? 붙이긴 붙였는데 좀 키웠습니다. 어, 어디, 어디 붙이셨어요? 저도 안 보이는데. 저 여기 그림 밑에다 붙였는데, 네, 저 아직 옮기겠습니다. 네, 여기, 어, 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도 저도 아무것도 안 아직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가요? 저한테는 올라간 걸로 그래요? 보이는데요. 그럼 그,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뭐지? 권한 없음이라 뜨는 거. 이게 그 그게 있나 보군요. 나 이제 보인다. 제가 방금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failed to 로드라고 뜨는데. 저도 로드에 저도 로드에 실패함. 실패함. 그 저, 제,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밑에다가 저도 붙여봤는데 제 건 보이나요, 혹시? 아니요, 안 아니요. 보입니다. 안 뭔가 보이나요? 용량이 네. 초과된 건가요? 왜 이러지? 자주 이러네요, 이거. 예, 채팅방에 네. 음. 아, 모르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네요. 노트에 다 나와 있네. 역시. 만능이네요. 그렇네요. 이게 CDF가 네. 채너지기님 어디까지 생각하신 음, 겁니까? 저희 뒤에 라도니코님도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러니까 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인데 진짜 간만에 다시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의가 그 오른쪽만 닫혀 있는 그렇게 정의가 되네요. 그래서 오픈셋이 아니니까 보렐셋인 거를 연습 문제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정의가 아니라 명제니까 저희가 증명해봐야 되는 거겠죠? 세 가지. 혹시 이거 노트 지금 방금 붙여주신 부분보다 한 페이지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읽어보셨어요? 저 사실 안 읽어봤거든요, 아직. 저도요. 이거 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음, 강하게 드는데.
약간 오, 랜덤 변수의 정의 아래부터 관찰해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이. 네. 음, 이게 왜냐면은 그 전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랜덤 변수 x가 주어진 시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측도 p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 그림이 지금 보니까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네요. 어, 이게, 죄송한데 그렇네요. 혹시 이것도 붙여줄 수 있나요? 저 노트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여기 이것도 채팅에 붙여드릴게요.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거였구나. 아, 맙소사. 그래도 이제 집단지성으로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거에, 네. 오더라. 예전에 제 친구가 또 해준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력이 없는 거라고. 아, 정말 촌철살인이다. 근데 이 B가, 뭔가 근데 약간 아까 전보다 와닿는 형태가 좀 아니게 된 것 같은 느낌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보면은 PX가 근데 P가 없어서, 그 보렐셋에서 그러니까 보렐셋을 그 확률로 쏴주는 그러니까 0,1 사이에 무언가로 쏴주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렸던 요 그림에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요거의 역상으로 간 다음에 이 X가 사실은 시그마 필드에서는 한 점이고 이 점을 우리가 P를 이용해서 여기다 쏴주는 음, 거니까 결국은 이 보렐셋을 여기다가 쏴주는 것. 음, 이걸 여기 노트에서 PX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야. 아, 여기서는 그래서 그 볼을 세시니까, 그렇네요. 그래도 우리가 아주 뻘 소리는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교차 검증을, 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쉽게 보면,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그 동전 던지기 예시를 보면, 뭐, 헤드가 1점이고 테일이 0점이라 할 때, 저희는 보통 헤드의 2분의 1, 테일의 2분의 1을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0점에다가 2분의 1이 가도록 하는 거고, 1점에다가 2분의 1이 가도록 하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저희가 약간 확률 변수가 음, 예전에 생각했던 거에서 확률 변수의 값을 저희 그냥 일종의 미지수처럼 써가지고 했었는데 그거에다가 확률을 대응시키는 그런 네, 과정을 보는 예. 예, 거라고 좀 크게 네, 보면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동전에다가 그 각각 샘플 스페이스에서 확률을 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헤드랑 거예요. 테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동전 던지기를 음, 통해서 정하고자 하는 0과 1에서 바로 확률을 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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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뭔가 이제 우리가 아는 애들을 쉽게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면, 잠깐만.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여기 위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이런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여기 원래는 여기 H는, 아까 뭐였죠? H는 1이고 T는 0이었나?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거 둘 다 1로 주면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럼 이게 값이 얼마가 됐든 두 개가 다르기만 하면, 상관, 다르기만 하면은 우리 동전 던지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렇게, 그렇죠. 예, 예. 예를 그런 것 들어서 뭐 같죠? 3분의 2랑 네네. 2분의 1을 주셔도 뭐, 예, 그쵸?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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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이 조망이 된 상태에서, 어, 그럼 이 샘플 스페이스의 영향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시그마 필드가 말하는 것이 좀 다시 모호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제 여기서는 뭐 샘플 스페이스도 잡고 시그마 필드도 잡고 뭐 이렇게 갔는데, 어, 약간 시그마 필드를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그마 필드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렐 시그마 필드를 쓰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그러니까 정당성이 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PX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씀?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네, X에서 바로 그 네, 0과 1 사이의 공간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 이 샘플 스페이스와 시그널 필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확률이다 뭐다 할 때는 보통 이벤트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음. 이벤트는 다 F의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확률 축도가 이벤트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렐셋에서 가는 게 돼버렸으니 그럼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뭔가 이거랑도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음.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 딱 예, 정확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의 모임들이 확률을 측정 가능한 모습으로 되는가? 약간 좀 그런 질문과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F라는 거가 저희가 약간 적분 가능한 것들 모아놓은 거라고, 아니다, 네, 그렇게 봤는데, 이제 과연 그 확률 변수가 어떻게 나와야 그게 다시 적분 가능한 값이 돼가지고 그런 조건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갑자기 상상이 다른데 시그마 필드는 적분 안 되고 보렐셋은 적분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시그널 필드도 카운터블 유니온 조건이 있으니까 적분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약간 그 나라는 저도 그냥 상상이 나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식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적분값이 변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그게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건 거기에 정의되는 칙도가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시그마 알지브라의 원소들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칙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속도를 어떻게, 방금,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전처럼 이렇게 확률 변수를 줘버린다면 이제 이 확률만 필요하게 되고 이 사건의 확률만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시그마 필드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되지 않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되고 측도가 되면은 시그마 필드는 그냥 가장 작은 거 알아서 잘 잡히는 느낌으로 아니, 네. 제 생각에는 먼저 일단은 네. 그 시그마 알지브라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칙도를 이제 어떻게 주느냐 같은데 이제 음, 되게 칙도가 잘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트 하나를 줬을 때 이제 그 칙도 값이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가 봐도 시그마 알지브라 그 원소 그거를 갖고 왔을 때 어떤 셋이 더 큰, 어떤 집합이 더 큰데 거기다가 더 작은 칙도 값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칙도가 잘 정의되게 하려면은 뭔가 또 여러 가지 음, 테크닉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조건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사실 확률 변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시그마 필드와 그 원래 샘플 스페이스와 시그마 필드 정의가 되어 있긴 해야 되니까. 네, 칙도 음, 자체는 지금 당장에는 이제 음, 저희가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음. 네, 나중에 이제 정말 계산을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확률 변수의 선택과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확률 축도를 정의하는지는 완전 독립적인
걸까요? 확률 변수도 제 맘대로, 측도도 제 맘대로 이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확률 변수를 어떻게 뭐 고정을 해버리면은 측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받는 형태일까요? 아, 그거는 채널 치킨님께 여쭤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뭔가 질문들이 또 점점 추상적이 돼가다 보니까 저도 좀 뭔가 개소리 하는 것 같긴 하고. 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정의를 할 때, 어, H도 T도 저는 계속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XH도 같은 값으로 줬을 때, 이거에 네, 이렇게 주면은 측도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근데 제가 음,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저거 종전 던지기 말고 실수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아니면은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고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일단 저는 좀 궁금한 게 실수에 어떻게 칙도를 주는 게 자연스러운가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뭔가 어 그 뭐지? 약간 범위로도 확률을 주고 뭔가 그값 하나에만 확률을 주는 그런 경우였을 때 확률 변수를 정의하기가 되게 난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에서는 어떻게 칙도를 줘야 되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왜 저희가 외우기로 했던 게 그 고레 시그마 셋이랑 랜덤 베리블 추가적으로 한번 외워보는 음, 시간을 가지고 약간 이 그림 한번 실수 버전으로 어떻게 되는지 각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